현재 341만인 부산의 인구가 2036년이면 300만 선까지 무너질 전망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소멸 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부인과 분만실과 입원실이 텅 비는가 하면 산후조리원도 문을 닫는 등 원도심의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 소멸이 원도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소년과 청년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젊은 층의 유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 경제의 현 실태와 문제점 짚어봅니다. 지난 11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1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6.9%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3개월 만인데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연초부터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부산도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지금 341만 명인데 저출산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인구 유출까지 계속되면서 15년 정도 후면 300만 선도 무너질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를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9년에는 부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멸 위험 지수가 1.0 이하면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소멸 위험 보통 수준이 1.0에서 1.5 미만, 주의는 0.5에서 1.0 미만, 소멸 위험 진입 0.2에서 0.5 미만, 소멸 고위험 상황은 0.2 미만으로 나뉘는데 부산 중구는 0.491로 이미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부산은 전체적으로 2018년 기준으로 0.76, 소멸 위험 주의 수준입니다. 신생아 울음소리는 주는 데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당장 현재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2016년 15%였던 고령화 비율은 2018년 17%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중구와 동구, 영도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5%를 넘어섰습니다. 자연인구 감소에다 사회적 인구 감소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부산은 13만 4천여 명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갔고 유입된 인구는 10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나 2만 6천여 명이 순 유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4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의 인구 이동이 이뤄진 지난해 11월조차 부산 지역은 1,682명 순 유출이 있었습니다. 반면 경기와 세종시는 순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19년 12월 기준 340만여 명인 부산 인구는 2028년 302만여 명, 2037년 300만 명 아래로 떨어져 2047년이면 250만여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경제적 위험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인구 감소는 출산율 감소가 원인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원도심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도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입니다. 지역의 마지막 남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지만 분만실과 입원실이 텅 비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가 줄다 못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의 1년에 분만 건수가 한 400여 건이 됐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이제 물론 가임 여성도 좀 줄고 부산의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어서 저희 같은 개인 의원에서는 이제 분만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금 거의 분만이 없다시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인근 중구의 경우 분만 가능한 병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동구와 서구 지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는 원도심 지역의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중동 영도 서구의 합계 출생아 수는 1,314명. 원도심 4개구를 모두 합해도 인구수가 비슷한 부산 진구의 출생아 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인구수가 더 적은 북구나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각 1개 구군보다도 4개구의 합계 출생아 수가 적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원도심 4개구가 부산 16개 구군 중 꼴찌를 앞다툰 지 오래입니다. 영도구와 서구의 경우 지난 2001년 부산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무너졌고 중구와 동구도 약 10년째 1명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원도심 지자체들은 출산 장려금 규모를 늘리고 산모와 태아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정주 환경이나 일자리 등과 연계된 상황.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임산부 등이 이제 보행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인구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나 학교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악순환 속에 원도심에서 지방 소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고 또 그만큼 젊은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 출산율도 낮아지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유소년과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요. 양질의 일자리까지 부족해지면서 인구의 역외 유출도 심합니다. 부산 경제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김현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부산 지역 고용률은 57.5%로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부산의 실업률은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3.1%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2018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보다 14곳이나 감소한 3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월 평균 임금도 332만 원으로 전국 평균 월 378만 원보다 12% 낮으며 이는 16개 시도 중 10입니다. 청장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이 7대 도시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더 심각한 상황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장년 인구가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도 같이 빠져나가.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는 부산의 경제적 현실태와 일자리 문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타기 위한 의존형 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 중심의 산업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우리 부산이 독자적이고 장기적인 제약을 갖고 기업 유치를 하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해나가야 되겠다.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부산 주도형의 동남권 경제의 재도약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10년 후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위기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의 경제 또한 청년 인구가 떠나고 또 산업과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 분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 지방 분권의 현실태는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서울을 포함해서 부산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부산이 지방 분권 실태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고 제도가 아니라 주체, 부산시가 지방분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냐, 부산 시민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냐, 이런 지방분권을 추동해내는 그런 어떤 역량, 네. 이런 면에서 역량이나 사업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부산은 그렇게 왕년에는 가장 강했는데 지금 높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지방분권을 볼 때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식, 생각, 시민들의 생각, 의식
자치의식 이런 게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부산의 고령화와 그리고 인구 유출, 청년 인구 유출이 거의 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부산의 고령화는 한마디로 이렇게 고령화율이 65세 이상이 16.5%다. 전국 최고의 수준을 보이려고 했는데 네. 그냥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단순히 부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노인이 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산의 청장년 그룹들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기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구 구성면에서 노인의 구성이 높아지고 청년의 구성은 줄어들고 핵심의 문제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 여기에 있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청년의 유출이 왜 생기냐 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수도권의 인구, 경제, 일자리, 산업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은 지방 분권을 해서 지방 분권의 또 다른 하나는 지방 분산과 이런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 발전해서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부산시에서 지역 주도형 정책 개발과 시행들이 좀 쏟아지고는 있는데요. 뭐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가 수행하는 경제 정책이나 또는 일자리 정책이나 또는 도시 재생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 지방 정부 주도형으로 부산시가 주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실제로 뭐 있지 않다. 네. 전부 말하자면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관 속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지 자율성이라는 게 대단히 낮다. 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낮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주도형, 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래서 지역 주도형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적이거나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정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수준이나 삶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가려고 하면 네.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되는? 지방이 가야 되는. 지방 분권이 돼야 지역 주도형 결정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부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 의제를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중요한 건데 중앙 권력의 변화와 또 지방 권력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민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 정치적 공간 또는 선거의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네. 하는데 뭐 역시 이제 전통적으로 지방 분권 관련해서는 개헌, 지방 분권 개헌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지방 분권과 관련된 주요한 이제 제도적인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 부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산의 뭐 이런 거 항만 도시, 항만 경제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항만의 자치권, 항만의 자치관리권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 자치권이 중요하고 부산 입장 특히 또 부산 인근에 엄청난 원자력 발전소 비롯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의 분권, 에너지 정책을 중앙정부 다 지고 있거든요. 네. 에너지 지방 분권 뭐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할 때 결국 부산이 사는 길은 부산의 대학이 지역의 거점을 통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그런 지역의 대학을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 투입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대학에 가고 그 일자리가 일단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되고 지역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이야기한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시민이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하고 내가 내 삶을 바꾸려면 분권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힘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지방 분권에 대해서 힘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지방 분권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가 시작된 이번 한 주도 사건,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나는가 하면 공사장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3개월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1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6.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8년 9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이 같은 관광객 감소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1%가 줄었고 이에 앞선 10월에도 29.5%가 감소했습니다. 1월 4일 기상정보입니다. 4일 토요일 부산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3도, 낮 최고 기온 11도 보이겠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5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내내 맑겠고요. 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